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구역을 찾으러 다닌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내에서는 이런 와이파이 존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크다고 합니다. 정종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 기기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이용 요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정액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정액 요금을 항상 초과하게 되어서 데이터 요금을 내기가 학생으로서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신 속도가 빠른 LTE 가입자들도 실제로는 LTE 등 이동통신망보다 와이파이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정보 접근성 개선과 강의 서비스 차원에서 현재 교내 487개의 무선 공유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학내 와이파이를 쓸 수 있어 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교내에서 실질적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냅니다. 교내에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느리고 잘 안 잡혀서 이용이 불편해요.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숙사와 교영동 등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고 각 단과대학 또한 와이파이 속도가 느려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학내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질까? 무선 공유기는 특성상 전파가 벽을 통과하지 못하며 이용 반경이 실제 50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교내 1,300여 개의 무선 공유기를 추가 설치해야 학생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약 한 18억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당국에서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교내에서는 지난 8월 SK로부터 무선 공유기 86개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동아리와 식당 등 학생들의 와이파이 이용이 많은 곳에 추가로 설치했으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속도 개선과 음영 지역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JN 뉴스 정종택입니다. 우리 대학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업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까지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줄여서 링크사업단입니다. 문슬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해외여행.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 다녀오기엔 가격이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 대학 재학생인 이용진 학생은 GPP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독일과 프랑스에 있는 저의 전공과 관련된 회사들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미네엔 대학, 베를린 공과대학에 방문하여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 GPP를 통해서 선진국에 있는 기업과 대학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GPP는 링크 사업단에서 주최한 해외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마음 맞는 학생들끼리 모여 전공과 관련된 탐방 주제를 정한 후 탐방 일정까지 스스로 기획합니다. 이들은 외국 선도 기업들을 견학하면서 전공 지식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링크 사업단에서는 5개의 센터를 두어 GPP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해 학교와 각 기업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링크 사업단에서는 JPP나 GPP뿐만 아니라 기업 관련 행사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해서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험을 쌓음으로 해서 학생들의 취업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연구원과 기술들을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기업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맞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창업교육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캠프와 창업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이나 견학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은 업무를 직접 체험해보고 취업을 위한 자질을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습니다. 링크 사업단의 프로그램들로 대학과 기업은 함께 성장합니다. 이들의 노력과 학생들의 참여가 만나 지역사회의 경쟁력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JN 뉴스 문슬기입니다. 구멍가게에서 집어들던 아이스크림 콘부터 커피에 케이크 한 조각까지
밥 먹고 난 후에 디저트로 챙겨 먹었던 음식들이죠. 지금 대학가는 디저트 열풍입니다. 양채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식사 후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의뢰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줄을 서는 커피 전문점. 그러나 요즘은 2명 중 1명은 커피 이외에도 와플이나 케이크 등을 주문합니다. 식사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달달한 디저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색적인 빙수로 메론 빙수, 수박 빙수, 다른 디저트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행하는 디저트를 맛보고 SNS에 공유하는 사람들 덕분에 디저트 붐이 불 정도입니다. 디저트 열풍의 바통을 이어받은 것은 빙수입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이 과일 빙수, 녹차 빙수 등 다양한 빙수 메뉴를 늘려가며 자연스레 디저트 문화에 합류했습니다. 여름이라서 빙수 먹으러 왔는데 그냥 과일 빙수고 해서 살도 별로 안 찔 것 같아서. 백화점 지하 1층 식품 매장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화려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케이크와 파이 등을 판매하는 매장 앞에는 소비자가 줄을 서는 진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메뉴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디저트를 접할 수 있는 방식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맞춤 음료 만들기 서비스라든지 휴대폰으로도 메뉴를 고르고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디저트는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분위기와 스타일을 즐기는 하나의 문화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GNU 뉴스 양채은입니다. 요즘 SNS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로 한창 이슈입니다.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한 얼음물 샤워 기부 캠페인인데요. 유명인들까지 참여하면서 이젠 하나의 유행까지 됐습니다. 최권성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기업가 빌 게이츠가 물벼락을 맞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목이 된 사람이 관련 단체에 $100를 기부하거나 통에 가득 담긴 얼음물을 맞고 다음 도전을 받을 3명을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유명인이 참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덕에 루게릭병 협회는 8월 21일을 기준으로 한화 300억 원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연예인을 중심으로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단 기부가 많이 되고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유명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도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참여하고 또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거나 회사 이름을 알리는데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속옷이 비치도록 연출하거나 개봉 영화를 언급하며 출연진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특히 S전자의 휴대폰 버킷 챌린지는 순수한 목적의 자선 사업을 자사의 제품 홍보로 이용했다며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스타들의 유명세까지 더해지면서 세계적인 유행이 돼버린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 가운데 유명세를 이용한 홍보 수단이나 지나친 유행 따라가기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GNU 뉴스 최건성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요 단신입니다.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서 지원하는 2014년 2학기 농어촌 희망누리 대학 장학생에 우리 대학 재학생 449명이 합격하여 9억 3,350만 원의 장학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은 KRA 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 전체 지원액 중 15.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228개 대학 중 최대 규모입니다. 자연과학대학은 진주 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4주간 여름방학을 활용한 첨단 과학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첨단 과학 캠프는 자연과학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2년째 실시한 겁니다. 경상대학교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해마다 교직원과 학생 연수단을 교환하고 있는 일본 시마네 대학 20기 연수단이 8월 20일부터 8일간 경상대학교를 내방합니다. 올해는 시마네 대학 연수단이 경상대학교를 20회째 내방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머무는 동안 이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가지고 양대학 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문대학 민속무용학과 남선희 씨가 진주 건물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춘당 김수학 선생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진주 지역 무용사뿐만 아니라 한국무용사연구에서도 중요한 일이며 박사 학위는 8월 25일 열리는 제64회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받았습니다. 경상대학교는 8월 25일 국제어학원 파이오니어 오디토리움에서 제64회 2013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763명, 석사 316명, 박사 67명 등 모두 1,146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38명이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얼음물 굳이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유행도 굳이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본질을 잊은 유행으로 오히려 기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얼음물 뒤집어 쓴 개척인들, 그 본질 잊지 않았겠죠? GNU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